노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임사빈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왜 그렇게 깍듯해요? 임사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가 25년을 마음에 품어온 연주자거든요. 그 한마디에 노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방금 사랑을 고백받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래도록 흠모해온 여자가 눈앞에 나셀이라니요. 노영주는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말은 다 뭐였어요? 임사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얽힌 인연은 이제 어디로 뒤틀리게 될까요? 노영주는 임사빈에게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고백이 아직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존경하다가 사랑에 빠졌다던 그 말이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노영주는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살려낸 기적 앞에서 겨우 웃을 수 있게 된 참이었습니다. 이제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노영주는 낮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할머니예요. 임사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영주의 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영주씨, 저는 대답을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것뿐이에요. 노영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늘에서 스스로를 가둔 세월이었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어도 되는 것인지 노영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그날 길 건너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딸을 낳고 사는 것을 지켜보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세월을 견디느라 노영주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임사빈이라는 사람이 그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영주는 흠칫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세리가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동선이 다시 한자리로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방금 전의 흔들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노영주는 재빨리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임사빈의 고백과 나세리의 등장이 한자리에서 무겁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문득 오래전 나세리를 처음 집에 들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을 밥상 앞에 앉히면서도 오르미를 살린 그 딸을 생각하면 차마 내칠 수 없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한 지붕 아래 뒤엉킨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나세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웃음이 오늘따라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고백을 받은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나세리는 어쩌면 저리도 천진할 수 있을까요? 노영주는 부러움과 서글픔이 뒤섞인 눈으로 나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사빈은 그런 노영주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게 될 이 순간을 임사빈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골목에 내려앉은 저녁 공기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영주는 두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살짝 웅크렸습니다. 마음이 시린 것인지 몸이 시린 것인지 노영주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저녁이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눈치 없이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 사이로 성큼 끼어들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못한 채 나세리는 임사빈의 팔을 툭 치며 반갑게 불렀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나 찾으러 온 거야. 나세리의 목소리에는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임사빈은 어색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연주자님. 지나던 길이었어요. 나세리는 개의치 않고 이번에는 노영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나세리가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는 또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노영주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무슨?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나세리는 믿는 둥 마는 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실없는 농을 던졌습니다. 둘이 무슨 비밀이라도 나눴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노영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 고백의 여운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을까봐 노영주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얼굴이나 좀 봐라. 인도네시아 다녀오더니 더 축났어. 나세리는 손사래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얘긴 하지도 마. 지긋지긋해. 그러면서도 나세리의 웃음 끝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몰락한 처지에 얹혀 사는 신세가 나세리도 편할 리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애써 밝은 척 어깨를 폈습니다. 그래도 나 살아있잖아. 언니 밥까지 축내면서. 노영주는 그 말에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축내긴.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험한 말이 오가면서도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정과 연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노영주의 눈에는 그 웃음이 마냥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노영주의 팔짱을 슬쩍 끼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뭐야? 나 배고파. 노영주는 그 손을 뿌리치는 신용을 하면서도 끝내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에 입은 살아가지고. 노영주의 핀잔에 나세리는 오히려 깔깔 웃었습니다. 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렇지. 두 사람의 실랑이에는 오래 쌓인 세월의 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험한 말이 오가면서도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묵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사비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세리의 지친 눈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몰락의 그늘이 그 얼굴에 옅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임사비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도록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으니 임사비는 그 세월의 무게가 새삼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영주는 자꾸만 임사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방금 사랑을 고백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임사빈은 나세리의 지친 얼굴을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나세리를 마주하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낯빛을 보였습니다. 늘 겸연쩍은 웃음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세리 앞에서만은 어깨를 곧게 펴고 눈빛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임사빈이 나세리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자님, 요즘 손은 좀 어떠세요? 그 목소리에는 유난히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자기가 지어준 약 먹고 나면 좀 낫고. 임사빈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노영주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임사빈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나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했다면 나세리에게는 무언가 우러러보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존대의 무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노영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세리한테 저렇게까지 정중할까? 어째서 눈빛까지 저렇게 조심스러울까? 노영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자꾸만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임사빈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나세리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 다음 주에는 시간 좀 내. 나 첼로 봐줘야지. 임사빈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연주자님.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노영주는 그 말끝에 묻은 애틋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눌러 담아온 감정의 결이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노영주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술렁였습니다. 방금 고백을 들은 사람은 자신인데 어쩐지 그 자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노영주는 노래교실에서 임사빈을 처음 만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음칠하며 겸연쩍게 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임사빈이 나세리 앞에서는 저렇게 다른 얼굴을 보이는 것이 노영주는 낯설고도 서운했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오래 존경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꼭 사랑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독일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두 사람의 미묘한 공기를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생각해? 나세리가 임사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임사빈은 흠칫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연주자님. 그냥 날이 좋아서요. 나세리는 별 의심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영주는 그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의 옆 얼굴을 조심스레 훔쳐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노영주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오랜 사연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나세리가 첼로 이야기를 꺼내며 임사빈에게 다음 레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나세리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요일을 따졌습니다. 화요일은 지방 연주가 있고 수요일은 병원 예약이 있고 목요일이 좋겠다, 자기. 임사빈은 정성스럽게 대답하며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사빈의 시선이 자연스레 나세리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화를 쥐어야 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떨림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안쓰러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임사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주자님, 손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나세리는 짐짓 밝게 웃으며 손을 감췄습니다. 괜찮대. 별거 아니래. 임사빈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세리의 손을 살피듯 시선을 오래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은 조심스레 나세리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연주자님. 맥이 어떤지 좀 볼게요. 나세리는 못 이기는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봐주면 낫는 것 같긴 해. 노영주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그저 환자를 걱정하는 한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영주가 처음 보는 낯선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속으로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향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온전히 나세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문득 자신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임사빈의 저 조심스러운 손길이 단순한 걱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세리는 손목을 임사빈에게 맡긴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자기 손이 닿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놓여. 나세리의 목소리에는 오래 기대온 사람에 대한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말에 잠시 손길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나세리의 손을 놓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손이 이럴 때일수록 쉬셔야 해요. 나세리는 아쉬운 듯 손을 거두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자기는 맨날 쉬라는 소리만 해. 내가 쉬면 누가 밥 벌어. 그 말에 임사빈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몰락한 나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활을 잡아야 하는 처지가 임사빈은 못내 안쓰러웠습니다. 노영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오랜 익숙함이 노영주에게는 넘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잘거렸습니다. 자기 덕분에 요즘 활 잡는 재미로 산다니까. 손만 좀 나으면 다시 무대에도 설 텐데. 임사빈은 그 말에 잔잔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꼭 다시 서셔야죠. 그 다정한 대답이 노영주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세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노영주는 더 참지 못하고 임사빈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노영주가 물었습니다. 사빈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저 여자한테 왜 그렇게 깍듯해요? 임사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듯 시선을 먼 데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25년이 됐네요. 노영주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임사빈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0몇 살이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시절이었죠. 어머니를 막 여인 참이었고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어요. 노영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사빈은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국립교향악단 무대를 봤어요. 무대 한가운데 첼로를 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선율이 그날 저를 살렸어요. 무너지던 저를 붙들어준 소리였어요. 노영주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노영주는 아직 온전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노영주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연주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임사비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겐 그랬어요. 그 뒤로 저는 그분의 1호 팬이 됐어요. 무대란 무대는 다 찾아다녔죠. 지방까지도 갔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노영주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1호 팬이라는 그 말이 어딘가 귀에 익었습니다. 임사비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연주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켜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면 제 안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노영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임사빈이 이야기하는 그 연주자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익은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노영주는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임사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 부정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노영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임사빈은 잠시 노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자는 지금 어디 있대요? 임사빈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노영주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노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세리가 사라진 골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임사빈은 그날의 선율이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다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임사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저는 제 탓에 온 집안이 불행하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 저한테 그 연주가 위로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겨우 버텼죠. 노영주는 저도 모르게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임사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노영주 역시 오래도록 노래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견디던 그 밤들에 노영주를 붙든 것도 결국 노래였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임사빈이 옅게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가장 오래된 팬인 셈이에요. 1호 팬이요. 노영주는 그 말에 묘한 위화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1호 팬이라는 그 표현이 어딘가 귀에 익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입에서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영주는 아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온전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노영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요? 임사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과 흠모하는 것은 달라요, 영주지. 그건 제 젊은 날의 별 같은 거예요. 손에 닿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았던. 노영주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방금 고백을 받고도 대답을 미룬 사람이 왜 이토록 그의 마음 한자락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노영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별과 손을 뻗고 싶은 사람은 다르다는 그 말이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하지만 노영주는 그 온기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임사빈이 오래 흠모해온 그 연주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별한테는 이제 마음이 안 가요? 임사빈은 노영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영주지. 그날부터요. 그 단단한 목소리에 노영주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사빈이 말한 그 별이 누구인지 노영주는 곧 알게 될 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임사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사빈이 노영주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주 씨는 별이 아니에요. 제가 손을 뻗고 싶은 사람이에요. 노영주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나세리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황급히 임사빈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때마침 나세리가 통화를 끝내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세리는 방금 나눈 이야기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이 나서 옛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국립교향악단에서 앙코르를 3번이나 받은 사람이야, 내가. 나세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짓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무대 자리가 꽉 찼었어.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니까. 임사비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순간 무언가가 서늘하게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립교향악단, 첼로 그리고 25년이라는 단어들이 하나씩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노영주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세리야, 너 국립교향악단에 있던 게 언제였지? 나세리는 대수롭지 않게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한 25년 됐나? 내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지. 그때가 내 전성기였어. 노영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사빈이 말한 그 무대와 나세리가 자랑하는 그 무대가 하나로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을 돌아보았습니다. 임사빈은 아무 말 없이 나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방금 들려준 이야기 속 별을 바라보는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노영주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한테 펠레터도 엄청 왔었어. 몰래 무대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고. 그 말에 임사빈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노영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대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 그것이 바로 임사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노영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세리는 옛 추억에 잔뜩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무대에 서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나세리는 두 팔을 벌리며 옛 무대를 흉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손이 이 모양이니 그 시절이 다 꿈만 같아. 나세리의 목소리 끝에 씁쓸함이 배어났습니다. 임사빈은 그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에서 지친 손을 어루만지는 이 사람이 임사빈의 눈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노영주는 그 겹쳐지는 시선을 지켜보며 확신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이 25년을 흠모한 그 연주자가 바로 눈앞의 나세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노영주는 그 확신이 두려웠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방금 받은 고백의 온기가 모두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영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임사빈이 25년을 마음에 품어온 그 연주자가 다름 아닌 나세리였습니다. 그 사실이 노영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방금 사랑을 고백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노영주는 그가 오래도록 흠모해온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을 애써 참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노영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존경하다가 사랑에 빠졌다던 그 남자가 실은 25년 동안 다른 여자를 별처럼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자가 하필 자신의 곁에 얹혀 사는 나세리였습니다. 노영주는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얄궂은 인연이 또 있을까요? 오랜 세월 남편의 딴 여자를 원망하며 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이 마음을 연 남자의 오랜 별까지 나세리라니요. 노영주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습니다. 나세리는 눈치 없이 노영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노영주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야. 좀 어지러워서 그래. 나세리는 걱정스레 노영주를 살폈습니다. 언니도 이제 나이야. 무리하지 마. 자기 언니 좀 봐줘. 얼굴이 영 안 좋아. 나세리는 임사빈에게 노영주를 살펴달라 청했습니다. 그 순진한 다정함이 오히려 노영주의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노영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의 마음이 처음부터 자신을 향한 것이 맞기는 했을까? 아니면 나셀이라는 오랜 별을 향한 그리움의 그림자였을까? 노영주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셀이와 딸을 낳고 살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영주는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지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겨우 걸어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나셀이가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연 남자의 오랜 별로서 말입니다. 노영주는 세상이 자신을 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째서 늘 나셀이인 것일까요? 어째서 자신의 삶은 이토록 그 사람과 얽혀드는 것일까요? 노영주는 그 얄궂은 운명 앞에서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셀이는 그런 노영주의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볼래? 나셀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노영주의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노영주는 그 손을 슬며시 피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노영주는 임사빈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설레던 마음이 이제는 서늘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셀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굳은 공기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셀이는 여전히 제 이야기에 빠져 제잘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를 쥐는 신용을 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요즘 손이 영 말을 안 들어. 화를 제대로 못 쥐겠어. 나셀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레슨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이 이 모양이니 참. 임사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연주자님,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나셀이는 손사래를 치며 화제를 슬쩍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딸 걱정을 얹었습니다. 손도 손이지만 요즘 우리 진이가 자꾸 신경 쓰여서. 그 말에 임사빈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셀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좁은 화실에서 혼자 지내잖아. 어미가 돼서 딸 하나 건사를 못하니 이게 무슨 꼴이야. 노영주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셀이의 몰락이 결국 딸에게까지 그늘을 들이운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이는 잘 지낼 거야. 야무진 애잖아. 나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야무지긴. 지 아빠 닮아서 속만 깊어. 그게 더 걱정이지. 나셀이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결국 딸까지 고생시키고. 나셀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노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영주는 나셀이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만 자책해. 진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애야. 노영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셀이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우리 진이를 그렇게 잘 알아? 노영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래도록 품어온 미움과 이제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노영주에게는 차마 다 꺼내 보일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서둘러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야무진 애라는 게 딱 봐도 보이잖아. 나셀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우리 진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는 아니지. 나셀이는 다시 딸 자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영주는 그 순진한 얼굴 앞에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곁에 선 임사빈이 오래도록 나셀이를 마음에 품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정작 나셀이 앞에서 감추는 일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임사빈은 그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진이라는 이름이 임사빈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이름을 곱씹으며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전 노영주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한 자락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의 귀에 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걸렸습니다. 조금 전 노영주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노영주는 오래 감춰둔 비밀을 임사빈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었습니다. 노영주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오름이한테 골수를 준 거예요. 임사빈은 그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의 딸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는 그 얄궂은 인연에 임사비는 오래 마음을 알았습니다. 노영주는 그 딸의 이름을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이라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임사비는 그 이름 없는 아이를 마음속으로만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세리의 입에서 진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임사빈의 머릿속에서 톱니다 바퀴 하나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세리는 차민기와 오래도록 사실혼으로 얽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세리의 하나뿐인 딸이 진이었습니다. 임사빈은 자신도 모르게 나세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딸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진이가 요즘 통 웃질 않아. 다 내 탓이지. 임사빈은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영주가 말한 그 아이와 나세리가 부르는 이 아이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임사빈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사빈은 화실에서 마주치던 그 아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조용히 그림에 몰두하던 아이였습니다. 임사빈은 세입자로서 그 아이에게 다정한 어른 노릇을 해왔습니다. 힘든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고 몸 상하지 않게 챙기라 당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세리의 딸이라는 것을 임사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오르미를 살린 공여자라는 사실만은 미처 잊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딸 진이, 화실의 그 아가씨, 그리고 노영주가 말한 남편의 혼의 딸. 이 셋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결론이 두려워 자꾸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사빈은 나세리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그 눈빛이 오래전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던 그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사빈은 그 사실이 새삼 사무쳤습니다. 자신이 25년을 흠모한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딸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예감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임사빈은 애써 표정을 감추었지만 손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사빈은 애써 태어난 얼굴을 지으며 나세리에게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임사빈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연주자님, 따님 이름이 혹시 진이었어요? 나세리는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세리는 손을 내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나진이. 하나뿐인 내 딸이잖아. 자기도 우리 진이 알잖아. 화실하는 애. 임사빈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임사빈은 겨우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죠. 그림 잘 그리는 아가씨. 나세리는 신이 나서 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진이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 남 아픈 걸 못 봐. 그래서 내가 더 애 같아. 임사빈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가 말한 남편의 다른 여자가 낳은 딸과 나세리가 자랑스레 부르는 우리 진이가 하나의 이름으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임사빈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르미에게 꼴수를 준 공여자였습니다. 임사빈은 그동안 화실에서 마주치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던 그 아가씨를 떠올렸습니다. 늘 조용히 그림에 몰두하던 그 아이가 이 모든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다니요. 임사빈은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나세리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임사빈의 속도 모른 채 밝게 웃었습니다. 자기 우리 진이한테도 잘해줘. 그 애가 요즘 힘드니까. 자기가 어른이니까 좀 챙겨주고. 노영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임사빈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노영주는 그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가 더는 딸 이야기를 잊지 못하도록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세리야, 너 진이한테 간다며. 늦겠다. 나세리는 시계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도 나세리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니, 자기 얼굴이 진짜 안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일 있나? 노영주는 애써 태연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피곤한가 보지.
신경 쓰지 마. 임사비는 그 순간 노영주의 배려를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짓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나세리 앞에서 이 진실을 감춰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임사비는 그 아이를 챙기라는 나세리의 말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르미를 살린 그 아이를 챙기라니 임사비는 그 얄궂은 부탁 앞에서 마음이 저렸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임사빈의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아껴달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건넨 말일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은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연주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게요. 그 말 끝에 임사빈의 눈빛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나세리는 그 흔들림을 알아채지 못한 채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사빈의 머릿속에서 두 조각의 진실이 맞물렸습니다. 노영주가 말한 남편의 혼의 딸과 나세리가 자랑스럽게 부르는 내 딸 진이가 하나의 이름으로 겹쳐졌습니다. 나진이. 그 아이가 오르미에게 꼴수를 내어준 바로 그 공여자였습니다. 임사빈은 오래도록 흠모해온 나세리의 딸이 방금 사랑을 고백한 노영주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임사빈의 낯빛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임사빈은 자신이 알던 세계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을 별처럼 바라본 여자의 딸과 이제 겨우 마음을 열어보인 여자의 상처가 한 아이의 생명 안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얽힘의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노영주의 남편이 밖에서 낳은 딸, 그 딸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흠모한 나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노영주의 손자를 살렸습니다. 이 세 갈래의 인연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애써 숨을 골랐습니다. 나셀이 앞에서 이 동요를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임사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나셀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임사빈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나셀이는 임사빈의 이마에 손을 대보려 했습니다. 임사빈은 슬며시 몸을 물렸습니다. 임사빈은 자신이 오래 품어온 흠모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그 연주자는 임사빈에게 손닿을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그저 무대 아래에서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별의 딸이 노영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상처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 상처를 어루만진 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이 모순된 진실 앞에서 어지러웠습니다. 나세리를 향한 오랜 마음과 노영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사이에 두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기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임사빈의 이마를 걱정스레 살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자기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그 다정한 걱정이 임사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볐습니다. 임사빈은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임사빈은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나세리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임사빈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세리 앞에서 진실을 들키는 순간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도 노영주는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임사빈이 방금 무엇을 깨달았는지 노영주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이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흘린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크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얼굴로 노영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영주는 며칠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감춰둔 비밀의 무게를 홀로 견디다 못해 임사빈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던 그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이 오르미를 살렸다는 그 얄궂은 진실을 노영주는 딸의 이름만은 대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조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세리가 무심코 부른 진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 조심을 모두 허물어뜨렸습니다. 노영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쩌자고 그날 그런 말을 꺼냈을까? 노영주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금은 그저 견디자는 간절한 눈짓이었습니다. 임사빈도 그 눈짓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세리 앞에서 각자의 동요를 감추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노영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임사빈이 방금 무엇을 알아챘는지, 그리고 그가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사람이 바로 나세리라는 것을, 나세리만은 눈치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오랜 흠모가 나세리 앞에서 드러나는 날, 겨우 이어진 세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떻게 뒤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빈 씨,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지금은요. 임사빈은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영주 씨. 저도 압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나세리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수첩을 뒤적이며 다음 레슨 날짜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세리가 이 대화를 듣지 못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 순진함을 이용해 진실을 감추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노영주는 오래전 나세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진이를 향해 쏟아냈던 저주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자신의 손자를 살렸다는 사실이 노영주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은혜였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임사빈이 오래도록 흠모해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나세리가 알게 되는 날, 겨우 이어진 세 사람의 관계가 다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함께 소용돌이쳤습니다. 방금까지 설레던 고백의 여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저 이 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나세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길에 다친 고양이만 봐도 울고불고 난리였다니까. 나세리는 흐뭇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골수를 준 것도 다 그 착한 심성 덕분이지. 그 애는 남 아픈 걸 그냥 못 봐. 나세리는 딸이 누군가에게 꼴수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하필 서촌의 손자라는 것을 나세리는 여전히 원망 어린 마음으로만 곱씹고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 그렇게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기어이 제 몸을 내줬으니. 나세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애가 새삼 대견해. 제 몸 아픈 것도 마다 않고 남을 살렸으니. 노영주와 임사빈은 그 말을 들으며 나란히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세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세리는 제 딸이 오르미를 살렸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그 곁에 선 임사빈이 오래도록 자신을 별처럼 흠모해 온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영주는 차마 그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어 시선을 떨궜습니다. 임사빈이 방금 그 딸이 오르미의 공여자임을 스스로 알아챘다는 것을 나세리가 눈치챈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라. 노영주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임사빈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은 이미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딸 이야기를 하며 문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밖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나세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는 나를 원망도 안 해. 그게 더 미안하지. 노영주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세리의 회한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 역시 그 아이에게 오래도록 모진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용히 나세리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만해. 진이는 다 알아. 네 마음. 나세리는 그 위로의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사빈은 두 여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삼켰습니다.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얽힌 두 여자의 회한이
임사빈의 눈앞에 나란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얽힌 인연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두 여자의 회한을 모두 품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노영주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습니다. 임사빈 역시 그 무게를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나세리는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그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진이 착하지. 나세리의 순진한 물음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만 겨우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은 속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흠모해온 여자와 방금 사랑을 고백한 여자가 한 비극의 양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세리의 딸이 노영주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동시에 노영주의 손자를 살렸습니다. 임사빈은 그 얽힌 실타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뼈아프게 자각했습니다. 임사빈은 노영주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남편의 배신을 견디며 스스로를 가둔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씨앗인 딸이 이제는 노영주의 손자를 살린 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나세리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죄 없이 태어나 어른들의 원죄를 짊어진 채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화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그 아가씨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임사빈은 그 사이에 자신이 서 있다는 자각에 짓눌렸습니다. 자신이 오래 바라본 별과 이제 막 손을 뻗은 마음이 이렇게 잔인하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임사빈은 문득 노영주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흠모한 사람이 나셀이라는 사실이 노영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나세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 오랜 흠모의 마음이 결국은 노영주를 향한 사랑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사빈은 세 사람이 이토록 잔인하게 얽힌 운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임사빈은 노영주의 지친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홀로 이 비밀을 짊어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를 살린 은인이 하필 원수의 딸이라는 진실을 노영주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견뎌왔을 것이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며칠 전 노영주가 그 비밀을 자신에게 털어놓은 것도 결국은 기댈 곳이 필요해서였을 것입니다. 임사빈은 그날 노영주의 떨리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남의 사연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의 한복판에 자신이 흠모한 나세리가 서 있을 줄은 임사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사빈은 이 얽힘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 이제야 그 민낯을 드러낸 것만 같았습니다. 임사빈은 노영주와 나세리,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새롭게 마음을 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오래도록 흠모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아이의 생명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임사빈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사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야 할지 임사빈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비밀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요를 감추려 애쓰는 임사빈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임사빈은 나세리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나세리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나세리가 걱정스레 임사빈에게 다가섰습니다. 왜 그래 자기?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 나세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임사빈의 손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손을 슬며시 피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주자님.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요. 나세리는 미덥지 않은 얼굴로 임사빈을 살폈습니다. 무슨 피곤이 그렇게 얼굴에 다 나와. 자기도 나이 생각해야지. 나세리의 짓궂은 걱정에 임사빈은 겨우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노영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세리가 임사빈을 걱정할수록 노영주의 마음은 더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저 다정한 걱정 앞에서 임사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영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5년을 바라본 별이 저렇게 살갑게 다가오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자신을 향해 있을 수 있을까요?
노영주는 그 물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임사빈의 옷깃을 매만지며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 내가 몸에 좋은 거 해서 갈게. 임사빈은 그 말에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연주자님. 그러실 것 없어요. 나세리는 개의치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노영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 결국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오랜 정을 노영주는 차마 오래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노영주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언니도 자기한테 몸 좀 보여. 언니도 요즘 안색이 안 좋잖아. 노영주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난 괜찮아. 너나 챙겨. 나세리는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자기 몸은 뒷전이야. 그러니까 늙는 거야. 그 짓궂은 핀잔에 노영주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면서도 나세리는 이렇게 노영주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움과 살가움이 뒤엉킨 그 마음이 노영주는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임사비는 두 여자의 실랑이를 지켜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사비는 나세리의 살가운 잔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 다정함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 임사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세리를 향한 오랜 마음과 노영주를 향한 새 마음 사이에서 임사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진한 다정함이 오히려 임사빈과 노영주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세리의 순진함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만이 그 무거운 공기를 알지 못한 채 홀로 밝았습니다. 노영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낄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임사빈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고 임사빈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영주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겉도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 설레던 마음이 이제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속으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남편의 딸 이름을 무심코 감춘 채 흘려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름 하나만 조심했더라면 이 모든 진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노영주는 며칠 전 임사빈에게 비밀을 털어놓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마음에 기댈 곳을 찾아 입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나세리가 오늘따라 더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한 남자의 오랜 흠모의 대상이었다는 것도 그 남자가 방금 제 딸을 두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모른 채 나세리는 그저 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웃음 앞에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오래도록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가엾고 또 그 사람의 딸에게 큰 신세를 진 처지였습니다. 노영주는 이 뒤엉킨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임사빈 뿐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무거운 비밀을 또 하나 짊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오래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세리는 원수였고 그 딸은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는 뒤틀리고 또 뒤틀렸습니다. 이제 나세리는 한 지붕 아래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고 그 딸은 손자를 살린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영주가 마음을 연 남자마저 그 나세리를 오래 흠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영주는 이 모든 얽힘이 한편의 얄궂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 이야기 속에서 늘 조연으로 밀려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영주는 그 서글픔을 애써 삼켰습니다. 하지만 삼킬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사빈 역시 무거운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이내 서로를 피했습니다. 노영주는 손자 오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온 그 아이가 지금은 살이 오르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생명을 되돌려준 사람이 바로 나세리의 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떤 원망도 함부로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인연인지
노영주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 가는 햇살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나세리가 먼저 다음 레슨 시간을 정하자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나세리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다시 확인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봐, 자기. 나 이제 진이한테 가봐야 해. 나세리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언니도 들어가. 밤바람 차. 나세리는 노영주에게도 살뜰히 인사를 건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임사빈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나세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남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영주는 차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사빈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임사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씨. 노영주는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임사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 하신 얘기 남편분의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이요. 그 아이가 정말 진이입니까? 노영주는 그 물음에 숨이 막혔습니다. 임사빈이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노영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임사빈은 노영주의 그 침묵 앞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년을 흠모한 그분의 딸이 오르미를 살린 아이라는 거죠. 노영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사빈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임사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영주씨,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다정하게 굴었던 것도 다 인연이었던 걸까요? 임사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화실에서 그 아가씨를 챙기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얄궂네요. 제가 오래 마음에 둔 사람의 딸이 영주씨의 손자를 살린 아이라니. 임사빈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거운 진실 앞에서 서로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주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그 진실은 두 사람의 어깨를 함께 짓누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무게를 임사빈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홀로 견디던 비밀을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마주 서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질문과 차마 내놓지 못한 대답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임사빈은 그 침묵의 무게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노영주는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인하지도 못한 채 눈을 피했습니다. 노영주의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사빈 씨,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해요. 임사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말할 생각 없어요. 노영주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노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른들 잘못을 다 뒤집어쓰고. 노영주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가 우리 오르미를 살렸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딸인데 말이에요. 임사빈은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너지는 속을 다잡으려는 듯 임사빈은 오래도록 하늘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임사빈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본 별에 대한 회한과 이제 막 손을 뻗은 마음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임사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씨, 저는 괜찮아요. 이 비밀은 제가 함께 지킬게요. 노영주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홀로 짊어져야 할 줄 알았던 무게를 이제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더 깊이 얽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영주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빈 씨는 저 사람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물음에는 오래 눌러온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주 씨. 그건 젊은 날의 그리움일 뿐이에요. 지금 제 마음은 온전히 영주 씨한테 있어요. 노영주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세리를 향한 오랜 흠모와 그 딸이 얽힌 이 비극이 앞으로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흔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문득 앞으로의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임사빈과 나세리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사빈의 오랜 흠모가 정말 지난 일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비극이 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지 노영주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의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끝내 잡지 못하고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여자와 오래 흠모한 여자, 그 두 사람의 삶이 한 아이의 골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영주의 손자를 살린 아이가 나세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노영주의 남편이 밖에서 낳은 혼의 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죄로 얽힌 운명이었습니다. 임사빈은 노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영주는 여전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임사빈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얽힘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임사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받은 고백도 오래된 흠모도 이제는 모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만치 골목 끝에서는 나세리가 딸에게 전화를 거는지 밝은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이야, 엄마야. 저녁 먹었어?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그 천진한 목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의 가슴을 더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자신이 한 남자의 오랜 별이었다는 것도, 그 남자가 방금 제 딸이 오르미의 공여자임을 스스로 알아챘다는 것도, 그 모든 얽힘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노영주는 저 멀리 나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에게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그 목소리가 방 공기를 타고 아득하게 흘러왔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마음들이 얼마나 얄궂게 얽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지가 나세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인지도 몰랐습니다. 노영주는 그 방패를 함부로 걷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사빈의 오랜 흠모가 향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겨우 이어진 세 사람의 마음이 또 어긋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저 순진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얽힌 마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게 풀릴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노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사빈도 같은 생각인 듯 나세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밀을 함께 지켜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얽힌 운명 위로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사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애정이 아니라 원죄로 얽힌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사빈의 사랑 고백과 노영주의 망설임, 그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 나세리까지 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드라마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이 인물들의 오랜 상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일들의 줄거리를 되풀이하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동안 깔려온 골수공여의 비밀과 오래된 짝사랑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며 다음 회에 이 인연이 어느 쪽으로 뒤틀릴 수 있는지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임사빈이 마침내 마음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그 말은 오래 눌러온 감정의 문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백을 받은 노영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난 할머니라는 말로,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로 노영주는 애써 그를 밀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뜻밖의 후퇴입니다. 하지만 노영주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그 물러섬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노영주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가둔 사람입니다. 남편이 길 건너에서 다른 여자와 딸을 낳고 사는 것을 지켜보며 노영주는 제 손으로 마음의 감옥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교도관이면서 동시에 죄수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영주를 붙든 것은 오직 노래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견디던 밤마다 노영주는 노래로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일이 노영주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손자를 살려내고 마음의 볕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노영주에게 새로운 감정은 설렘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평온이 다시 무너질까봐 노영주는 그 온기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영주의 후퇴는 거절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내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다는 말 안에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굳이 평화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이 싫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는 것이 겁이 난 것입니다. 한번 사랑에 크게 데인 사람은 다시 다가오는 온기 앞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기 마련입니다. 노영주가 스스로를 할머니라 못 박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와 여자로 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자기 검열입니다. 그런데 임사빈은 그 방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굽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고만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노영주의 문을 조금씩 두드립니다. 노영주가 노래교실에서 처음 만난 임사빈은 음칠하며 겸연쩍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던 사람입니다. 그 오랜 조심스러움이 쌓여 지금의 고백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회에 노영주는 밀어내면서도 자꾸 곁을 살피는 모순된 모습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임사빈이 나세리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나세리와 노영주는 한때 원수였습니다. 남편을 사이에 둔 두 여자였고 노영주가 갓난아기였던 나진이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만큼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나세리가 서촌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말이 오가면서도 밥상을 차려주는 미움과 연민이 뒤엉킨 동거입니다. 이 적대적 동거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나진이입니다. 노영주가 나세리를 차마 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딸이 오르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노영주는 손떨림을 걱정하고 밥을 챙기면서도 함께 있으면 잊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며 선을 긋습니다. 고마움과 원망이 같은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노영주에게 나세리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이면서 동시에 손자를 살린 은인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으니 노영주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자니 은혜가 걸리고 고마워하자니 오랜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이 어긋난 마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나세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락한 처지에 얹혀 사는 신세가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나세리는 언니라 부르며 어리광을 부립니다. 그 어리광 안에는 갈 곳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나세리는 오래도록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남의 집 안방 곁에 짐을 풀고 손떨림을 감추며 다시 활을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몰락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나세리에게는 짓궂은 농담과 큰 소리입니다. 밝게 웃을수록 그 웃음 끝에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납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에는 오래 쌓인 세월의 결이 있습니다. 험한 말이 오가면서도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묵은 정이 흐릅니다. 노영주가 손떨림을 챙기고 밥을 차려주는 것도, 나세리가 언니 밥이 제일 맛있다며 팔짱을 끼는 것도 미워하면서 참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거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도, 뜻밖의 화해로 기울 수도 있는 불안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사빈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임사빈에게는 오래 감춰온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날 무너져가던 자신을 붙들어 준 것이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던 한 연주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임사빈은 그 연주자의 가장 오래된 팬으로 살아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별처럼 우러러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나세리입니다. 여기서 삼각관계의 뇌관이 드러납니다. 임사빈은 노영주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년을 흠모한 사람은 나세리입니다. 임사빈 스스로는 그 둘을 다른 감정이라 여깁니다. 별처럼 바라보는 것과 손을 뻗고 싶은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임사빈에게 나세리는 젊은 날의 별이었습니다. 손에 닿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던 존재였습니다. 반면 노영주는 손을 뻗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임사빈의 마음속에서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노영주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다른 여자를 향해 그토록 애틋하다면 누구라도 그 마음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영주는 임사빈이 나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을 대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다정하고 나세리에게는 우러러보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존대의 무게가 노영주를 술렁이게 합니다. 임사빈이 나세리 앞에서만 어깨를 곧게 펴고 눈빛을 가다듬는 것을 노영주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오래 눌러담아온 감정의 결입니다. 여기서 임사빈의 인지 상태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사빈은 자신이 흠모한 연주자가 나세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영주는 이제야 그 사실에 다가서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노영주는 임사빈이 오래 마음에 둔 그 연주자가 다름 아닌 나세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교향악단, 첼로, 25년이라는 단어들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방금 받은 고백의 온기는 서늘한 의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오랜 별을 향한 그리움의 그림자였는지 노영주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깊게 깔린 폭서는 골수공여의 아이러니입니다. 노영주가 오래 미워한 여자의 딸이 죽어가던 손자를 살렸습니다. 나진이가 아무도 모르게 골수를 내어준 그 익명의 공여자였습니다. 가족의 피를 다 뒤져도 맞지 않던 골수가 하필 가장 먼 곳에 있던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돌아온 얄궂은 인연입니다. 노영주가 잠든 손자 곁에서 너를 살린 그 누나가 바로 할머니가 미워한 고모라고 되뇌던 장면에 그 무게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나진이가 서운함과 억울함을 마음 밑바닥에 묻어두고도 죽어가는 아이를 그냥 두지 못해 제 몸을 내어준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입니다. 이 비밀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진이가 공여자라는 사실은 이미 서촌 식구 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나세리도 딸의 방에서 기증 증서를 찾아내며 진작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은 안쪽에서는 이미 공유된 사실입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은 바깥 세상과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몇몇 분입니다. 임사빈은 남편의 혼외딸이 공여자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그 딸이 나진이라는 연결까지는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음 회의 불씨가 있습니다. 노영주가 딸의 이름을 대지 않고 흘린 그 한마디가 임사빈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사빈은 나세리의 딸이 나진이라는 것도 그 나진이가 화실의 아가씨라는 것도 이미 압니다. 세입자로서 다정한 어른 노릇을 해온 사이입니다. 다만 그 아이가 오르미를 살린 공여자라는 사실만은 아직 잊지 못했을 뿐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임사비는 그 딸이 곧 공여자라는 결론에 스스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섭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미 알던 사람과 새로 알게 될 사람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안쪽에서는 오래전에 공유된 사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는 순간 오래 감춰온 진실이 임사빈의 눈앞에서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임사빈 혼자만의 짐이 되어 노영주와 함께 나세리 앞에서 진실을 감춰야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도이는 오래도록 이중의 얼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약혼자였지만 안으로는 열등감과 자기 혐오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이 이제 노골적으로 벗겨지고 있습니다. 흰 종이가 정신병원 같다는 말, 나진이를 노력하지 않는 천재형이라 깎아내리는 말에는 재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을 미친 사람이라 부르는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의 반사입니다. 도도이가 결혼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채우지 못한 자리를 약혼이라는 이름으로 붙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도도이의 적개심은 나진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진이의 일터로 찾아가 월급을 줄 테니 나가라며 축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당하고만 있었을 나진이가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근거로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힘의 관계가 뒤집힌 것입니다. 도도이가 나세리에게 남의 첩이라 시비를 걸다 물세례를 맞은 장면도 이 사람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임지우와의 관계는 아직 파혼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지우는 냉정하게 밀어내기보다 다독이 돼 선을 긋는 담담함으로 도도이를 대합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되 지금의 잘못은 현재의 문제로 분명히 짚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임지우의 시선은 나진이를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해 시작한 예술이라는 공통의 상처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도도이가 그 미묘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도도이의 조급증이 위험한 것은 그 감정이 나진이를 향한 파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도이의 적개심이 나진이의 약점을 캐내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지금까지 안쪽에서만 공유되던 골수공여의 진실이 바깥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상대의 가장 아픈 비밀을 쥐려는 사람의 집요함입니다. 그 폭로가 임지우와 임사빈에게까지 닿는 순간 세 집안의 균형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감춰온 진실은 대개 감춘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쓰려는 사람의 손에서 먼저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나진이의 출생 비밀이 있습니다. 나진이는 차민기가 밖에서 낳은 혼의 딸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노영주의 평생을 어둠에 가두었고 나세리를 사실혼이라는 애매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어른들의 원죄가 죄 없는 아이의 몸을 통해 얽혀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원죄의 다른 쪽에서 태어난 손자를 살렸습니다. 이 얽힘의 한복판에 임사빈이 서 있습니다. 임사빈이 25년을 흠모한 나세리, 그 나세리의 딸 나진이, 그리고 그 딸이 살린 노영주의 손자. 임사빈이 사랑을 고백한 노영주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인연들이 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차민기라는 한 남자가 남긴 두 갈래의 삶이 세월을 돌아 임사빈의 눈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임사빈이 이 세 갈래의 인연을 한 점에서 있는 순간 그가 품은 오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사이에 두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는 임사빈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별처럼 바라본 그 연주자가 나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 딸이 오르미를 살린 공여자라는 것까지 있는 흐름입니다. 임사빈에게 이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흠모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사이에 두고 갈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세리를 향한 오랜 마음과 노영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기울 수 없는 자리에 임사빈을 세워둡니다. 나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을 챙겨달라 부탁하고 노영주는 그 진실이 새어나갈까 애를 태울 것입니다. 나세리의 순진한 다정함이
오히려 진실을 아는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구도입니다. 원죄로 얽힌 세 사람의 운명이 한자리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뿌려진 어른들의 죄가 이제 그 죄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되돌아옴 앞에서 어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 이야기가 끝내 묻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전 회차는 임사빈의 고백을 계기로 세 사람의 마음이 한자리로 좁혀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영주의 후퇴, 나세리의 천진함, 임사빈의 오랜 짝사랑이 겹치면서 삼각의 긴장이 팽팽해졌습니다. 그 밑에는 골수공여의 비밀과 출생의 원죄가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마음에 남는 것은 어른들의 오랜 미움조차 끝내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딸이 손자를 살리고 원수처럼 여기던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 밥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얄궂은 인연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다음 회에 이 조각들이 임사빈의 깨달음 앞에서 맞물릴지 아니면 도도이의 폭로로 먼저 터질지 그 어긋남의 방향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사빈의 25년 짝사랑이 어떻게 삼각의 뇌관이 되는지, 그리고 미움이 생명으로 돌아온 골수공여의 비밀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별처럼 바라보던 사랑과 손을 뻗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임사빈이 어떤 마음을 붙들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세리 앞에서 노영주와 임사빈이 진실을 감춰야 하는 자리가 다음 회에는 얼마나 더 조여들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